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주제의 구조, 그러니까 주제 구조 중에서 주제 역할이죠. 주제 역할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앞에 시간에 좀 약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자, 이제 화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한번 봐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 주제가 보이나요? 보이죠? 산. 누구는 오로라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로라보다 산이 먼저 보이죠. 혹은 누구는 이게 먼저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운데 있고 거기에다가 또렷하죠. 컨트라스트에다가 이 실루엣도 뚜렷하죠. 그래서 이건 나 주제라고 아예 명찰에다 써놨잖아. 그리고 이게 부주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하늘 아래에는 현실적인 이것들이 있죠. 이게 보조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선 시간에 설명했던 거죠. 주제, 부주제, 보조제. 이미지에도 이게 있는데 스토리에 없을까? 그쵸?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고 멋있어 보여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메인 테마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주제 목적과 그 다음에 창작자, 기획자의 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무자로서 이건 작법 수업이기도 하지만 실무 작법이에요. 작법 실무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 작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작가가 되기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작가가 아니라 어떤 스토리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홍보 수단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향수를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병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일회용으로 찢어서 쓰는 그런 향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넥타이를 고쳐매도 이따가 가게 되는 소개팅 혹은 떨리는 좀 약간 데이트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 그 메인 테마 주제는 향기도 패션이다. 그런 것처럼 메인 테마가 될 수 있는 요소들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변신할 수 있다. A를 통해 B를 이룬다니까 어디서든지 자유로운 변신이 B가 된다면 뭐겠어요? A는 제품이겠죠. A를 통해서 자유로운 변신을 이룬다. 아이폰을 통해서 아니면은 갤럭시를 통해서 우주를 날아간다. 아니면은 아이폰을 통해서 과수원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 기획자, 실무자가 갖게 되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작법 방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회사를 간다든지 만화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혹은 컨텐츠 기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다가 할 때 이번 달은 내가 주제를 뭘로 잡았어. 이런 식으로 이번 달은 요리사 짜파게티 요리사 이런 식으로 간다든 그래서 일요일은 맨날 짜파게티만 올려. 그랬더니 수요일은 신라면입니다. 허건을 이런다던가 그리고 난 다음에 돈가스 허건을 먹는 거야. 그 다음엔 옷 아니면 맨날 이렇게 거울 보면서 사진 찍는 거 그런 것만 이렇게 쭉 올린다던가. 근데 이게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 동안은 옷 찍기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은 라면만 찍기 이런 식으로 와, 얘 미쳤다. 오히려 더 재밌거든요. 얘는 일주일 동안 미쳐 하나에 일주일만 미치는 남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슬로건이 되겠죠. 어떤 하나에 집중하면 새로운 걸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가 되겠죠. 컨텐츠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도 기획자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의 목적 다시 제가 앞에서도 얘기 다 했지만 자, 주제는 내용을 만드는 기준이죠.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내용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용 아니야. 내용 아니야. 그 내용이 아니고 주제는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제의 목적은 기획을 하거나 작품을 하거나 그런 구상을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창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포함이 되는 건 지필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창작이 무조건 죽어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석봉도 아니고 거기에 미쳐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큰일 나. 알았죠? 그러니까 기획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라는 거는 구상하기 위해서예요. 기준을 만들고 구상을 한다. 약간 같은 계열이죠. 말 그대로 제작하기 위해서예요. 지필이 아니라고. 다짜고짜 지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망해요. 잘려요. 이제 정리를 갖다 해볼게요. 앞에 쭉 막냈던 소리를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차후에 기획,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명확성, 진행의 집중력, 작품의 방향성을 갖는 것.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주인공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갈 거고 얘는 누구를 만났어. 누구를 만났는데 얘가 무기를 갖다 있는데 어떤 무기를 할까? 했는데 어떤 무기를 하자 딱 했더니 응? 이 무기를 왜? 멋있잖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주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소매치기야. 그러면은 얘는 면도칼이 있다든가 소매치기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낚싯줄 같은 거 아니면 머리카락 삥 뽑아갖고 한다잖아요. 그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기사야 뭐 회기물이야. 그랬었을 때는 상징이 되는 게 모래시계 혹은 뭐 모르죠. 그 주인공한테 있어서 컴플렉스가 되는 요소를 극복하는 요소라면 주제에 맞춰서 그 주제에 연결되어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소품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소재예요.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 말고 차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할지 멋있으니까 일단 헛소리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혼돈되지 않고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의 일을 할 때 말 그대로 이 혼란이 와요. 그 혼란이 왔었을 때 나침반이 되면 방향을 잃었을 때 딱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주제예요. 주제는 그런 거예요. 주제를 가지고 막 대단하게 막 뭘 크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집중력, 방향성, 명확성.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실무입니다. 자료조사를 하든 아니면 영화를 제작을 하든 아니면 어떤 만화를 그린다고 했었을 때 왜 그 있잖아요. 그 스위트홈. 스위트홈 같은 경우 컨셉 아트를 보면 프로틴의 그 특성이 있고 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이거 메인 테마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서 감탄을 했어요. 진짜 와 우리나라가 DP도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저 오징어 게임 보고 깜짝 놀랐네. 진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있어서 주제는 게으른 사람이 왜 빈민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주체적이지 못한 인간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짐승 같은 놈들은 왜 그렇게 끌고 다니는지, 그거에 대한 의미들을 주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는 그 순간들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와중에도 왜 그 고난과 그 비참함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누군가는 또 갈등을 그렇게 하는데 또 사람들을 갖다 되게 믿음? 또한 신뢰? 혹은 양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키워드들 아마 보는 사람마다 진짜 다양한 주제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자, 기획 내용의 구체적 제시를 하려면 오직 주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예요. 무슨 말이냐면 컨셉 아트 컨펌 기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이게 뭔 말이냐면 김대리 이번에 했던 프로젝트는 어떻게 그 누구지? 그 기자 인턴 기자 같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주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 캐릭터의 그 메인 테마는 주제의식이 없으면서 하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애를 먹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노력은 했으나 머리로만 노력하고 이렇게 더 한 단계 더 끝까지 들어가서 노력해야 되는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주제를 명확하게 인식했었을 때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빠바바바박 나오게 돼요. 설령 모르면 모르지만 그 부분은 이렇게 예측해보고 있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조사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 하고 나는 방금 얘기한 거 안 까먹으려고 적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고서 올리면 일 잘했어. 그러면서 인사고가 올라가고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여러분들이 다른 데다 외주를 주든 디자인을 하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를 갖다가 진행을 하든 그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싸하게 대충 얼버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응? 그러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비싸는 거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화는 안 내요. 화는 안 내는데 내 팀장이 당연히 직원한테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컨펌을 한다면 이거 하면서 어떤 자료 찾아봤어? 물었는데
찾아보긴 찾아봤는데요. 하면서 뭐뭐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 찾아봐서 그걸 가지고 바리에이션 했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제가 그 친구한테 교육했었을 때 10개의 바리에이션을 찾아보고 10개를 모작을 한 다음에 그것들의 요소를 합쳐서 또 다른 10개를 만들어라. 그 중에서 선별된 일부를 뽑아서 나한테 보여줘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울더라고. 에이. 자, 만약에 근데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개고생했어요. 자기 자신은 되게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런 애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 댓글만 봐도 유튜브 댓글만 봐도 아니면 네이버 막 이런데 웹툰 아니면 웹툰 댓글만 봐도 자기가 막 엄청난 걸 느끼고 있는지 혹은 사람들한테 뭔가 대접받고 싶은 추천받고 싶어서 스페셜해지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지 않나요? 스페셜하고 싶거나 스페셜하다라고 느끼는 게 보통이라는 뜻이에요. 난 스페셜하지 못해서 난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은 튀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스페셜리스트가 됩니다. 네, 진짜예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욕하지 마요. 자, 자, 스스로 확신에 차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함. 진짜예요. 혹시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수업 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나 대부분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에 속합니다. 80%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기획자의 태도입니다. 독자의 입장과 창작자의 입장 물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독자로서 작품을 즐길 줄도 알고요. 그 다음에 창작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와 이런 작품도 이렇게 있네 아니면은 와 이 작화는 끝내주네 이러면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창작자로서만 이렇게 해서 매몰돼 버리면 독자로서의 감각들은 잃어버리게 되니까 작가로서도 가지고 있되 독자로서의 감각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되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요 그 기획이 나만 재밌어 고등 래퍼 뭐 이런 거 보면 나는 겁나 폼 잡고 있어. 근데 보는 사람들은 사실 내 손발은 왜 부끄러우면 나의 몫일까? 그게 그런 기획이 돼요. 기획을 했다고 생각하겠지,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사람들이 80%라고 알았죠? 대부분이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항마력 딸려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창작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면 저는 창작자의 태도는 좋은 창작자의 태도란 이런 것들이겠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것. 여기서 행동은 작품이 됐든 또 과제가 됐든 기획이 되든 혹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됐든 그런 거예요. 혹시 방학 중에 고백하다 차인 친구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연애 활동을 하거나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갖고 공부해라. 자, 익숙한 길로만 가지 마. 여러분들은 어쨌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평가를 하는 위치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학비를 대고 수업을 하면서 교수 평가를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교수들은 어떻게 해요? 내 경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평가가 우위에 있냐 그런 게 아니라 평가를 받는다 일 뿐이에요. 단 이것이 그냥 뭐다? 돈과 연결돼 있다. 내가 어떤 학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좀 더 편할 수 있느냐 아니냐죠. 근데 지금 불편하면 나중에 좀 더 편할 뿐인 거고 지금 편하면 나중에 좀 불편할 뿐인 거예요. 등가교환이에요. 원인과 결과 연기법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여학생들은 잘 모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격은 이렇게 해가지고 스코프 가지고 이렇게 이거 가지고 뿅 쏘는 거잖아요. 근데 돌격은 와다다다다다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전 둘 다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포커스를 잡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저격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맞출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타겟이 있어야 점수를 매기든지 어쩌든지 하죠.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도 좋아하고 불경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도마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하라. 구할 때까지 그 구함을 멈추지 말지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 너희는 실로 고통스러우리라. 고통스러울 때 너희는 실로 경이로우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건지에 대한 목표를 구하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죽을 똥살똥 하겠죠. 그때마다 얼마나 울까 걱정도 돼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었을 때 아,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면서 되게 허망함을 느끼면서 만신창이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현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주제의 형태, A는 B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주제를 가지고 저기 A를 통해 B를 이룬다 뭐 여러 가지 막 잔뜩 쓰지 말고 좀 하나의 핵심이 되는 한 문장 이렇게 에센스를 만들어내는데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좋은 에센스를 가지고 훌륭하게 가공을 하는 부주제와 보조제를 갖다 붙이지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는 식으로 파악하는 연습 안 하면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이 수업 내용에 있는 원론적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 돌아보고 점검을 한다면 이게 주제를 알면 이 메인 테마를 잡고 내가 메인 테마를 갖다가 설계를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조금 약해져요. 어려움이 약해진다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수월하게 고비를 넘을 수 있어요. 왜? 지금 힘들었잖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헛소리 같아서 외면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분명히 이득이 될 거니까요. 뵙헛소리라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걷어내도 돼요. 그리고 저한테 집요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